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지금 수시 접수 기간이거든요. 내일까지인데,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자소서 접수 기간도 오늘까지인 데가 있고, 또 그 이후에 한 뭐 10일, 20일 뒤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12년간의 어째 농사, 그죠? 공부에 대한 농사를 수확하는 기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보면 매년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전 연도의 학생과 이번 연도의 학생과 이전 연도의 학생이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할까? 경향이 다르다고 할까? 근데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학생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할까? 우리 같으면 자소서 이미 다 썼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보면 아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어찌됐건 학생들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 트렌드라고 하는, 어쨌든 그 1년 1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입시도 따지고 보면 매년 조금씩 변화하죠.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처음으로 쓸 때 3년 전에 쓸 때 맞나? 3년 전인가? 이제 기억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근데 그때를 보면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를 보면 이제 대학들의 성향 역시 어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서강 성균, 또 한양중앙, 또 경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기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입시가 조금씩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쳐다보는 또는 활동에서 하는 것들이 학교 내의 활동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달라진 것만큼 이제 기록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대 공개 2에 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학생들의 평가 지침서라고 하나, 학업 성취도의 평가 지침서 평가를 보면 상중하가 있죠. 어떤 거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해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중하로 나눠질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 쓰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쓸말은 없고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성취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뇌가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요즘에는 상위권 학생들도 그런 기준 하에 멘션을 따서 이제 쓰는 경향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에 성취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해 놓은 거죠. 그거라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일반적인 교사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또는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동사 부분을 따서 썼든 명사 부분이야 뭐 같은 얘기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해했느냐 말았느냐, 뭐 예를 들면 어떤 법칙을 이해했느냐, 아까처럼 설명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대입해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에 그 말을 언급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요번에도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고, 또 그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또 근간의 어떤 사고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판적 사고력의 그 근간이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분석력이나 또는 추론, 추측, 또 종합적 사고, 대안 제시, 이런 능력들을 제가 이제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것들이 다 비판적 사고력의 근간이 되는 사고력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런 비판적 사고를 했다면 이제 창의적인 사고가 나는 거죠.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는 특히 이제 한양대나 중앙대 쪽에서 많이 보였던 실생활 적용 능력. 그러니까 실생활 적용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이고, 과학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어찌됐건 그것도 학과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새롭게 계속 개발되어 있고, 그 개발되어진 거가 새로 또 그 각 산업의 접목이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런 능력, 그러니까 실생활 적용 능력이라 그래서 꼭 내 생활의 적용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될 거냐에 대한 것을 발표하든지, 내지는 거기서 나왔던 어떤 실험 실습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내가 유추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든지, 이런 어떤 감상문, 보고서, 내지는 또 발표, 또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과목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목 많잖아요, 그죠? 국영수 있고 탐구에 대한 각종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연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대두된 어떤 과학적 발달이나 또는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용 능력인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또는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 또 많거나 또는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보다 보면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말 발표 같지도 않은 발표를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게 한다는 건 선생님들도 미안한 거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매우 부단한 노력을 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선생님도 발표나 이런 걸 시키진 않죠.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가 뚜렷이 있으면서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 또는 우수한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거 언제 다 알아? 공부하기도 바쁜데. 공부하기 바쁘죠. 바쁜데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지금의 9등급 공부를 제일 못한다고 하는 하위 4%에 속하는 9등급 학생,
들만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그 9등급 안에서 의사도 나와야 되고, 변호사도 나와야 되고, 판사도 나와야 되고, 또 어찌됐건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공무원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그 9등급 안에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9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9등급 안에서도 다시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 즉 현재의 등급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해가는 것,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알아가는 노력을 많이 한 학생, 이 학생이 매우 우수한 학생인 거죠. 그건 등급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현재 내가 처한 등급이 9등급이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9등급 안에서의 경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시 그 안에 또 다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움을, 그런데 꼭 1등을 해야만이 서울대 가고 꼭 1등을 해야만이 뭐 제일 좋은 취업처가 어디야, 어쨌든 공사를 가든지 또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든지 현대를 들어가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의 상태는 늘상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늘상 최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정 부분 예전의 방식이라면 늘상 성적 중심이었죠. 하지만 일정 부분에 올라온 학생이라면 굳이 그 성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전체적인 밸런스, 그러니까 사고력에 대한 밸런스라든지 사고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에서 이익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수한 학생, 하버드생 내지는 뭐 서울대생이나 하버드생 애들만 모아놓고 선발했다고 해도 그 선발 효과는 제일 길어봤자 3년을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3년을 안 간다. 그런데 굳이 예전에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서울대나 하버드생을 뽑았던 또는 연고대생을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죠? 공부를 잘하니까 였겠지만 그 이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으니까 배경 지식이 있었어요. 또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의 어떤 창의력 또는 비판적 사고력이 우수했을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이 더욱더 복잡다단해지고 굉장히 멀티가 돼버리니까 이게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한 학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욕구,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말은 맞아. 오케이. 그러면 다양한 사고를 또는 폭넓은 사고를 또는 대안 제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선발해 보자. 그러려니까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그게 창의력이고 비판적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한 내용들이 독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발표력이나 발표력 안에 그 학생의 사고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또 하나, 그런 거를 하려니까 이 학생이 평소에 자기가 교과서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애가 숙맥처럼 공부한다. 이거 숙맥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수능의 지문 역시도 현실에서 부닥칠 수 있는 문제들을 지문으로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관계가 있어요. 이러니까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한 거가 있으려니까 결국은 학생이 다양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그 어떤 단어가
내용이 내가 그것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특정 단어나 특정 키워드만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왠지는 모르고 어쨌든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평가해보고 이렇게 대화 나눠보고 실제로 이제 결과치까지 내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학생들은 어떤 단어나 키워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또 연결하려고 하는 뇌에 또 다른 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사고력이 매우 우수해진다라는 거죠. 우수해진다. 그래서 제가 입시엔에 제가 어플 입시엔에 그 어플에 배경 지식이나 어떤 발표력 당장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것 배경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실생활 적용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또 그 사고력을 더 크게 확장해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어나 키워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학생에게 제공돼야 되는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사고력이나 이런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이 돼야 학생의 어떤 사고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확장된 사고가 대학교에 가서 가서도 빛을 발하게 되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가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습득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습득해 가서 결국은 기업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입시엔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입시엔을 소개하려고 얘기했던 방송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학생이 비판적 사고력 또는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아까 다시 말해서 서울대나 연고대 또는 하버드생을 뽑으려고 했던 기업의 노력은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이 학생이 그 성적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노력이나 또 끈질김, 인내,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의 집합체를 선발하려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소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는 거 보면 자소서 안에 자소서가 물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 1등급을 뽑는 대학에서 1등급 수준으로 온다면 그죠? 뭐 별반 문제가 없죠. 하지만 1등급 대학에서 자소서가 3등급이다. 그러면 안 뽑죠. 이런 경우라면 절대적인 기준인 거죠. 근데 1등급 대학에서 또 실제로 학생이 1등급인데 자소서가 3등급이다. 이거 뽑아지겠어요? 이 수준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자소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은 건 맞는데 자소서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는 써야지. 그죠? 자소서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자소서를 떨어지지 않도록은 써야죠. 자소서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 들어서 되겠어요? 뭐 듣지는 않겠지만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서울대 간에 또는 연고대 간에 또는 하버드대 간에를 왜 기업에서 선발을 했었느냐가 결국은 뭐였어요?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걔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겠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애들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는 가고 싶어. 어떡할 거야. 근데 그럴 때 뽑아주는 전형이 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됐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됐든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 서울대 못 가면 4등급인데 서울대 못 가면 어떻게? 못 갈 수도 있죠. 문제는 그런 과정의 노력들을 했을 때
대학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학에 가서도 더 A급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업에 가서도 훨씬 더 높은 성취를 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대기만성형의 학생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면서 매년 달라져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미쳐서 말씀을 더 드렸던 거고요. 제가 애플 앱으로는 애플 앱이란 그렇죠? 애플 앱스토어에는 아니지 앱스토어 맞나? 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입시 영어로 N이에요. 입시 N을 하면 이 N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지? N자 표시에 하늘색 로고가 나오거든요. 그 하늘색의 로고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또는 발표 주제, 탐구 주제 내용이나 또는 학과 소개에 관심 학과에 등록해 보면 그 관심 학과 등록되어 있는 학과에서 필요한 독서 추천 목록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생이 가면 좋겠다라든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탐구 주제 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또 거기 보면 대학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 예측이 어디가라고 하는 대학교 전체 사이트가 있죠. 교육부에서 운영한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그 어디가 사이트보다 더 좋은 이유는 어디가에서는 1년치의 경쟁률이나 또는 등급컷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과 올해의 흐름, 또 2년 전과 올해의 흐름. 그럼 3년치의 경쟁률과 등급컷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더 정확히 합격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3년치 경쟁률과 3년치 등급컷 또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합격했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입시N의 강점인 거예요. 물론 제가 2021학년도 거가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 또 업로드 하려면 또 뭐가 복잡해가지고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렇게는 아직 업로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면 도움이 확실히 어떤 흐름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대학 예측편이나 또는 거기 가보면 뭐라고 하지? 위에 보면 돋보기 같은 거 있어요. 그 돋보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어쨌든 대학이나 학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따라가 들어가다 보면 현재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등급컷의 3년치 등급컷이나 3년치 경쟁률, 3년치 예비번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겨가 보면 그것을 보고 지원한다면 합격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큰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